상품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나 스마트폰의 디테일한 촬영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촬영 시 중요한 사진은 가로, 세로 전부 찍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4:3 또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4:3 또는 16:9로 상품 홍보 사진 촬영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사진 촬영하는 그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이 상품 사진을 찍을 때 세팅이라든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진을 찍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품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 방법 첫 번째로서 사진 촬영 시 중요한 사진은 가로, 세로 전부 찍어라 이겁니다. 우리가 SNS를 배울 때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4:3으로 카메라를 세팅을 하고 사진을 찍으라고 많이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16:9로 카메라 어플에 이 사진에 세팅을 해 놓으면 와이드 화면이 돼서 우리가 어떤 걸 편집을 하거나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갈수록 16:9가 대세가 돼 가는 이유가 우리 파워포인트도 4:3에서 16:9로 변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네이버 TV의 동영상도 16:9로 되기 때문에 16:9 하는 추세가 많아지고 있지만 SNS상에서는 여전히 4:3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로 사진을 찍어야 할 경우와 세로로 사진을 찍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로로 사진을 찍어야 할 경우는 블로그에 포스팅하거나 SNS 포스팅할 때 또 스마트 스토어의 상세 설명 작성 시 필요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 상세 설명 작성 시는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거는 860 픽셀에 가로 860 세로 무한대지만요. 우리는 블로그 포스팅 하시기 때문에 가로로 사진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경우는요. 벽이나 탑 세워져 있는 사물을 촬영할 때 해당이 되겠고요. 요리 사진을 촬영할 때도 그렇습니다. 또 스마트 스토어에 메인 및 추가 이미지를 넣을 때도 세로로 찍어서 1000픽셀 곱하기 1000픽셀로 잘라서 편집해서 활용하는 게 유용합니다. 가로로 찍어 놓으면 1000에 1000 픽셀을 자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메인 및 추가 메인보다는 대표 이미지라고 명칭이 되어 있죠. 대표 및 추가 이미지는 기존의 640에서 1000으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고객이 주문 가능토록 나의 정보를 최대한 노출시켜서 촬영을 해라. 가령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이 찍어서 어디엔지 올렸어요. 근데 고객들이 그걸 보고 나 상품을 주문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사진에 상품을 주문이 편하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면 고객들이 편하게 상품을 주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블로그 주소도 될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도 될 거고요. 그러나 주소를 넣는 것보다는 네이버 검색창에 뭐 생거진천 이온농장을 치세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전화번호입니다. 사람들이 검색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전화벨 누르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전화번호라든지 여러분들의 정보를 꼭 노출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촬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에 가서 또는 이 바자에 가서 상품을 전시하는 걸 보면 농업인들의 감각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상품 전시를 하라 그러면 쌓아놓는 형태거든요. 상품 전시라는 거는 문화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다이소 가면 상당히 많은 소품들이 있죠. 거기서 내가 필요한 내 상품 전시에 필요한 소품들을 구매를 해서 상품을 전시할 때 좀 더 상품이 돋보이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신기해서 또는 아름다워서 또는 좋아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사진이 어디로 나갈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사진이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네 번째, 피사체를 크게 찍어라. 특히 작은 과일들은 멀찍이서 찍어 놓으면 그 과일의 형태를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농장 전체적인 또 나무 전체적인 숲을 찍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숲보다는 단독샷, 그러니까 확대된 샷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도 큰 사진을 보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상품 사진을 찍을 때는 최대한 접근해서 크게 찍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과일이나 농산물에 물을 뿌려서 찍어라. 이거는 포도인데요. 포도에는 왁스층 또 큐티클층이라고도 합니다. 물을 뿌렸을 때 물방울이 맺힐 수 있도록 맨들맨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과일들이 많죠. 토마토도 그렇고. 그런 과일에 대해서는 물을 뿌려서 찍음으로써 훨씬 신선도가 있게 보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서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여섯 번째로 집에서도 간이 촬영 세트장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라. 그냥 아무데나 놓고 사진을 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간이 세트장을 만들어서 스탠드로 빛을 조절해 가면서 사진을 찍는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상품 사진이 나올 겁니다. 오른쪽의 이미지는 테이블과 전지 한 장, 그 다음에 도마를 놓고 사진을 찍은 거고요. 좌측에는 요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니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을 한 겁니다. 미니 스튜디오는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삿짐 박스로 해서 빛만 잘 활용을 한다면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렇다고 보면 농업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상품 사진을 좀 잘 찍으세요. 그러면 카메라부터 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샀다고 해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배워야 되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초보자도 쉽게 찍을 수 있도록 구도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좋은 사진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믿고 본인의 자신을 믿고 상품 사진을 많이 찍어 보세요. 그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본인의 상품을 검색해 보시고 이미지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상품 사진을 찍어 놓은 게 보일 겁니다. 우리가 상품 사진을 잘 못 찍는 이유는 구도를 못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도와 그 다음에 어떻게 세팅을 하고 찍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 사진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찍어 놓은 걸 보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해 보면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하나 둘 찍다 보면 창작이 생겨지겠죠. 일곱 번째로 상품 사진은 현장에서 또는 야외에서 촬영을 해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연광을 이용해서 또는 배경 자체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상품 사진을 찍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여덟 번째로 비온 날에 사진을 찍어보자 자신감이 생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꼭 비온 날에 찍으라는 것보다는 본인이 많은 사진을 찍어보라는 겁니다. 사진도 제대로 찍어보지 않으면서 나는 사진 못 찍어 하면 절대로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진은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찍은 건데요. 비온 날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세요. 근데 여러 번 찍다가 이 사진 하나 건진 겁니다. 그 이후로 그 대표님은 사진을 상당히 잘 찍는 모습이 보여. 그만큼 원래부터 잘 찍었는데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자신감을 갖고 나서부터 모든 사진이 남들이 봤을 때 와 할 정도의 사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샷을 한 장을 건지게 되면 그 감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사진 찍기 때문에 물론 아무리 사진 전문가들이라도 한 장 찍어서 한 장의 인생샷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을 찍는 사진 중에 한두 장을 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은 반드시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고 내가 어떻게 찍다 보니까 이렇게 찍었구나 하는 거를 꼭 감각을 익혀서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